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 그 내성이 왔다는 아주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가지고 많이 당황하시기도 했고 또 우울하시기도 했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엄청 가볍습니다. 지난 소식 이후로 제가 병원 가서 그 코바스라는 혈액 검사를 이제 했고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유전자 검사에서 다행히도 T790M이라는 돌연변이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원래 먹던 표적 치료제가 지오트립이라고 하는 2세대 표적 치료제였는데 T790M이 나와야지 3세대 치료제인 타그리소나 렉나자라는 치료제를 먹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유전자가 안 나왔으면은 8월 초에 그 조직 검사를 또 했을 예정이었고, 조직 검사에서도 특별한 유전자가 안 나왔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인 그 표준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면역 치료라든지 다른 치료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거고, 근데 T790M이라는 그 유전자가 혈액 검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표준 치료로 가기 전에 하나의 더 치료가 생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다행히도 또 운이 좋게도 또 축복을 받은 거죠. 그 모든 거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런 덕분이지 않을까라고 진짜 생각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많이 걱정했거든요. 근데 사실 안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진짜 많이 걱정했는데, 그리고 그 병원 가기 전날 잠도 잘 못 자고 아침에 컨디션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왠지 기분이, 그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왠지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안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병원을 갔는데 다행히도 진짜 그 유전자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사실 처음에는 교수님한테 그 유전자 나왔다는 얘기 들었는데도 그날은 뭔가 믿기지도 않고 뭔가 그냥 어안이 벙벙하고 꿈꾸는 것 같고 사실이 아닌 것 같았는데 이제 진짜로 나왔구나 싶으니까 너무 기쁘고, 진짜 나한테도 이렇게 불행 중에 또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나는 꼭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더 열심히 투병 생활해서 정말 꼭 낳고 완전 관해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진짜 좋은 소식 많이 들려드리고 저번에 안 좋은 소식 들려드려서 너무 걱정 많이 끼쳐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에는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빨리 이 소식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서 영상을 급하게 찍게 됐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과 함께 저에 대한 좀 Q&A도 같이 찍어서 이번 영상은 만들 예정이니까 Q&A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Q&A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폐암 4기 진단을 받았고요. 폐암 중에서도 비소세포암 선암을 진단받았는데, 비소세포암 선암은
유전자가 변이가 되면서 이제 암으로 변형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외부 요인이나 뭐 이런 흡연이라든지 뭐 안 좋은 공기를 많이 맡아서 폐암이 걸린 게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폐암이 걸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뭐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폐암을 인지했을 때는 뼈랑 뇌에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가슴이 뭐 폐가 아프다거나 뭐 기침을 한다거나 이래서 암을 이제 발견한 건 아니었고, 뼈에 전이가 된 게 이제 허리가 너무 아프고 골반이 아픈 걸로 이제 전조 증상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뇌는 뭐 크게 특별히 전조 증상이 나타나진 않았고요. 뼈에서 나타난 전조 증상이 크게 있었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그냥 사무직으로 일을 했었고요.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이 길었고, 그래서 뼈전이 통증을 좀 몸으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현재는 일은 쉬고 있고요. 유튜버 생활을 한다고 하기도 조금 뭐하지만 유튜버 생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제가 건강상의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를 복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뭐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프기 전에 식습관은 제가 제일 좋아했던 음식은 치킨이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정크푸드도 많이 좋아했고, 뭐 피자, 치킨 뭐 이런 거 많이 좋아했고, 그냥 보통의 30대 남성의 식습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밖에서 점심은 회사 다니다 보니까 밖에서 사 먹고, 그래도 나름 뭐 운동한다고 뭐 관리한다고 아침은 뭐 닭가슴살, 뭐 도시락이라든지 뭐 바나나, 뭐 고구마 이런 거, 토마토 이런 거 잘 챙겨서 먹기도 했고, 뭐 그런 식으로 평범한 뭐 그런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주랑 흡연, 음주를 좋아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술을 마셨고요. 술을 마실 때는 소주로 한두 병은 마셨고, 맥주도 한두 캔은 꼭 마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흡연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하기는 했었고, 보통의 일상생활 할 때는 한 3-4일에 한 갑 정도 폈었고요. 뭐 일할 때는 많이 피지 않아가지고 몇 년 동안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분들도 제가 흡연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평소에는 많이 안 피고, 뭐 술 마실 때 정도나 좀 피고, 평소에는 많이 흡연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라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사실 저는 뭐 긍정적이다라기보다는 이제 암 진단 받고 나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치료 방법이라든지 가장 쉬운 치료 방법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거고,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제가 우울해지면은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질 테니까 최대한 이제 밝고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임하려고, 생활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편입니다. 처음에 암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죠. 그래도 그냥 그렇게 단순히 생각했어요. 제 가족이나 제 지인이나 주변에 누가 걸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걸리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쉽게 그냥 와이프가 걸리는 일이 내가 걸리는 게 낫다 이 생각으로 그냥 암을 받아들이니까 어느 순간 좀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사실 제가 정말 몸이 예전처럼 건강해져서 예전 일상으로 또 회사로 복직을 하고 정말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제일 베스트겠지만 그게 되지 않는다면은 최대한의 건강을 회복해서 좀 시골로 가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간간히 조금씩 공인중개사 공부도 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로 또 일을 해보는 것도 현재 목표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제 시간을 좀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일까,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게 또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라는 직업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쪽의 일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은 너무 많은 요즘입니다. 네, 그래서 암 진단 받은 이후에 행복한 점도 이런 점이 아닐까, 미래를 또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또 행복한 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좋아하는 계절, 저는 여름을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여름을 제일 싫어하기도 해요. 더워서 너무 싫은데 또 물놀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또 여름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 MBTI는 INTJ이고 가끔 ISTJ도 나오긴 하는데 INTJ랑 ISTJ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은 계획적이고 이성적이고 공감 못하고 약간 내성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실적이면서도 공상적이기도 하고 상상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INTJ나 ISTJ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흔히 하는 질문 있잖아요. 나 우울해서 머리 잘랐어 이러면은 도대체 왜 우울하다고 싶으면 우울하다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울하다는 걸 말하고 싶으면 우울하다고 하면 되고 머리 잘랐다는 걸 말하고 싶으면 머리 잘랐다고 하면 되지. 우울해서 머리 잘랐어 하면은 결국에는 저는 목적어는 뒤에 붙는 머리 잘랐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뼛속까지 T인 INTJ입니다. 그리고 취미, 저는 취미가 캠핑 그리고 세차 하는 것도 취미인데, 캠핑도 오픈 후에도 와이프가 열심히 모든 일을 해줘서 지금도 캠핑을 다니고 있고요. 세차도 손세차를 제가 취미로 하는데 암 진단받은 후에도 뼈 전이가 있지만 저는 그거를 유산소 운동이라고 생각하고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차도 간혹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세차하는 영상도 궁금하실진 모르겠지만 암 환자도 세차할 수 있다, 암 환자도 할 수 있다 이런 걸로 한번 세차하는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암 환자가 뭔가 잘못해서 암이 걸린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느닷없이 어느 날 잘 길을 걷다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 그냥 당한 거거든요. 근데 간혹 댓글에 보면은 담배를 얼마나 폈길래 뭘 어떻게 생활을 했길래 젊은 나이에 암이 걸리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글들 보고 암 환자 분들이나 암 환자 보호자 분들이나 너무 기죽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전혀 불행한 게 아니고요. 그냥 어쩌다 보니 이런 상황에 처해진 거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행복함을 찾을 수 있고
일상 속에서도 정말 소소한 행복 너무 많잖아요. 가족과 맛있는 걸 먹는 것도 행복인 거고, 좋아하는 곳에 가서 좋아하는 풍경을 보는 것도 행복인 거고, 이런 행복을 모두 다 누릴 수 있고 다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지 암이라는 동반자와 함께 해야 될 뿐이지 그거를 절대 이겨내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불행한 게 아니고 오히려 하루하루 남들보다 더 행복함을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불행한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다, 더 행복한 하루를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불행해하지 말아요. 저희는 행복한 거예요.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화이팅! 화이팅! 가자, 화이팅!